안녕하세요. 사람과 사람 TV의 류영진 PD입니다. 오늘은 저희 채널 구독자의 실제 사연으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원활한 스토리의 전개상 약간의 각색과 수정이 들어간 점을 알리며 용기 내어 사연을 공유하신 구독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저는 서울 화곡동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 한유철입니다. 5살 차이 나는 아내와는 결혼 10주년이 되던 해의 일입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사타구니 쪽이 간질간질했고요. 저도 모르게 바지 속에 손을 넣고 박박 긁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증상이 지속되었고요. 그날도 바지 속에 손을 넣고 긁고 있다가 뭔가가 손가락에 잡혀서 뽑아 올렸었는데요. 아주 작지만 징그럽게 생긴 무언가가 눈에 보였습니다. 참 난감했습니다. 바로 비뇨기과에 찾아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병명은 세면발이 성병의 일종이었고요. 의사 선생님의 얘기로는 90% 이상이 성관계로 전염이 된다 했습니다. 간혹 사우나에서 수건이나 청결하지 않은 곳에 이불 등을 사용했을 때 옮긴다고 했습니다. 저는 맹세코 바람 핀 적도 없고 유흥시설이나 사우나 같은 곳을 다닌 적이 없다고 의사 선생님께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니 의사 선생님은 표정이 바뀌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조금 아끼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르는 연고를 처방해 주셨는데요. 부부가 같이 바르라고 했습니다. 저는 열이 확 받았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와이프도 청결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더럽고 역한 세면발이가 생겼다는 것은 뭔가 원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났었지만 설마 우리 집사람이? 그러고 보니 우리 와이프는 최근 여러 가지 일로 외출이 잦았었습니다. 몸매 관리를 해야 한다며 배드민턴도 치러 다녔고요. 친구들과 만나서 놀고 온다며 늦게 집에 온 적도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는 와이프에게 성병에 관해 얘기를 할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와이프는 아들 숙제를 봐주고 공부도 시켜주며 이야기하다가 아들을 재우고선 거실에서 TV를 봅니다. TV를 보면서 누군가와 쉴 새 없이 카톡을 주고 받았고요. 그러다 친구로 추정이 되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수다를 떱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와이프는 한 번도 사타구니를 긁지 않았습니다. 와이프도 상당히 간지러울 텐데요. 전혀 긁지를 않는 모습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있고 여자는 남자보다는 좀 더 따끔거림이 적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장으로서 이 사태를 어떻게 풀어가 볼까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는 떳떳하고 깨끗한 생활을 해왔으니 와이프를 감시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조그마한 가전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제 차는 파킹을 하고요. 와이프가 모르는 배달용 차 1톤 트럭을 몰고 저희 집 앞으로 갔습니다. 와이프는 우리 아들 등교를 시켜주고 와야 될 시간인데 오질 않았습니다. 와이프의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가게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검색을 해보고 알아보니 위치 추적기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용법도 간단하고 핸드폰과 연동하여 꽤 쏠쏠하게 사용을 했다는 후기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곧장 용산으로 가서 차량용 소형 GPS 위치 추적기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미 저는 위치 추적기를 구매를 하는 순간 내 마음속은 와이프를 못 믿는 것이 되었습니다. 퇴근 후 저는 불신의 눈으로 와이프를 지켜보았습니다. 와이프는 아들 숙제를 봐주고 예습과 복습을 시켜주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TV 시청을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집 강아지를 산책시켜 주겠다고 나와서 한 바퀴 돌았고요. 챙겨온 와이프의 차키로 운전석 아래쪽에 위치 추적기를 달았습니다. 심장이 떨려왔고요. 조금의 미안함도 있었지만 이번 사태의 원인을 알아야 했기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출근을 해서 하루 종일 와이프의 차의 위치만 확인을 했습니다. 와이프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와이프는 정말이지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치 추적기에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교체를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대용량 배터리 모델을 구매하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와이프에게 오늘 저녁에 거래처 사람들과 만남이 있어서 늦게 들어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와이프의 감시를 마지막이라 생각을 하고 하루 종일 위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정도에 와이프의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프는 부천 시내에 있는 상가 건물로 들어간 게 위치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주소지를 로드뷰로 보게 되었는데요. 그냥 평범한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와이프의 차는 6시까지 있었습니다. 그 건물 2층에 노래방이 있었는데요. 와이프가 대낮부터 그곳에서 친구들과 노래를 불렀나? 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에 그냥 넘겼습니다. 와이프는 저녁 7시쯤에 들어온 걸로 확인이 되었고요. 우리 아들과 저녁을 먹고 제가 집에 왔을 땐 평소와 다름없이 TV 시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위치 추적기의 배터리를 교체를 하며 와이프를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는 너무 의처증이 있는 사람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와이프의 행적을 보던 그때, 헉, 와이프의 차는 시내에 있는 모텔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순간 제 몸은 얼어붙었었고요.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몸은 뻣뻣이 굳어 말도 안 나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졸려왔었던 상황이 이렇게 다가오니 제 몸은 움직이지도 않은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저는 온몸에 식은 땀이 흘렀지만요. 배달용 1톤 차를 몰고 모텔로 갔습니다. 모텔 주차장으로 가니 와이프의 차가 파킹이 되어 있었고요. 저는 그 근처 와이프의 차가 잘 보이는 위치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조심스레 카운터로 가서 대실로 결제를 했고요. 바로 다시 차로 왔습니다. 저는 차에서 숨죽여 와이프의 차와 입구 쪽을 주시를 하였습니다. 한 40분쯤이 지났을 때입니다. 와이프와 엄청 키 크고 잘생긴 남자가 나왔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연예인같이 생긴 남자였습니다. 나이는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요. 그 남자는 와이프의 차를 직접 몰고 나갔습니다. 저도 조심스레 뒤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프의 차는 부천 상동에 위치한 현대 백화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또한 쫓아 들어갔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땐 두 사람이 백화점에 들어가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차에서 두 사람이 오기만 기다렸습니다. 약 1시간이 안 됐을 쯤 쇼핑백 몇 개를 들고 두 사람은 쇼핑을 마치고 와이프의 차에 올랐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와이프가 운전석에 앉고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대로변에서 그 남자를 내려주었고 그 남자는 백화점에서 산 쇼핑백을 들고서는 오피스텔 건물로 올라갔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정체를 알아야 했습니다. 제 트럭은 유료 주차장에 파킹을 하였고 저는 차에서 내려 오피스텔 입구만 바라보았습니다.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와이프는 집으로 가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몸이 떨리고 어지러웠습니다. 바로 앞에 약국이 있어서 청심원 하나를 사 먹었고요. 와이프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와이프는 볼일을 잘 보고 집으로 가고 있다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거래처에 갔다 온다고 조금 늦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며 근처에 주저앉아서 멍하니 오피스텔 입구 쪽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남자가 아까와는 다른 슈트를 입고 당당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뚜벅뚜벅 걸어서 번화가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남자는요. 며칠 전에 와이프가 3시간 정도 머물렀었던 그 상가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더니 2층에 있는 노래방으로 갔습니다. 순간 계산이 안 되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검정색 카니발의 승합차가 앞에 정차를 하더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남자들이 우르르 내리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남성들은 노래방으로 가더니 몇 명을 제외하고는 다시 카니발로 탑승을 하고 다른 곳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여성 전용 노래방이었습니다.
그 남자들은 남성 도우미였던 것입니다. 참 어이빡이 없었습니다. 저는 일단 어지러웠지만 집으로 왔습니다. 와이프는 저녁을 먹었냐며 물어보고 있었지만 와이프가 더럽게 보였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전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는 불륜의 증거를 확실하게 잡아서 더러운 와이프를 내쫓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추적하는 건 너무 비참하고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곳을 검색하여 불륜 추적 전문 흥신소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의뢰를 하고 나서 이틀이 지났는데요.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와이프는 아침에 아들을 학교에 등교를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집으로 와서 조금 있다가요. 점심시간쯤에 웬 흰색 차가 저희 아파트 단지에 왔는데요. 와이프는 자연스럽게 그 흰색 차에 탑승을 했고요. 그 흰색 차량은 외곽으로 빠져서 큰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영상 속에 있는 남자는 그때와 다른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식사를 마치고 이동을 하게 되었고 역시나 대낮부터 호텔로 들어갔었고요. 그 후 같이 나와서 떳떳하게 저희 집 앞까지 와이프를 내려다 주고는 갔습니다. 흥신소에서는 그 남자가 또 어디로 향했는지 그가 사는 곳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와이프가 그런 여자인지 상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가정주부가 아니라 더러운 벌레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흥신소에서 더 많은 증거와 그 남자들까지 추적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며칠 뒤에 연락을 받고 흥신소 사무실로 갔습니다. 흥신소 사무실에서는 두 남자의 직업과 하는 일까지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와이프의 내연남인 잘생긴 남자는 남자 도우미 일명 남도실장이었고요. 두 번째 와이프의 내연남인 남자는 와이프랑 같은 배드민턴 모임에 있는 유부남인 걸로 추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정말 와이프가 사람이야의 짓을 하는 벌레가 맞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몸을 굴렸으니 더러운 성병까지 제게 옮긴 것입니다. 모든 영상과 증거들은 넘쳐납니다. 일단 첫 번째 남성도 그렇지만 두 번째 남성도 가정도 있으면서 대낮부터 내 와이프와 놀아난 거 용서치 않을 겁니다. 제 눈에 피눈물이 흘리게 했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할 겁니다. 흥신소에서 많은 조언을 받았습니다. 조언을 받은 대로 계획대로 복수를 할 예정이고요. 빈털터리 알몸으로 쫓아낼 계획입니다. 제가 힘들게 번 돈으로 유흥을 즐기며 가정주부의 본분을 망각하고 아무렇게나 몸을 놀린 점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이의 엄마로서 자격도 없습니다. 두 명의 남성들에게 먼저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와이프에겐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내연남들에게 듣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퇴근을 하고 집에 오니 와이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와이프에게 전화를 했었습니다. 와이프는 얼마나 많이 울었었는지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요. 빨리 집으로 오라는 소리에 20분 정도 지나니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잘못했다며 펑펑 울며 콧물까지 흘리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며 괜찮다고 얘기를 해 주었고요. 깔끔하게 이혼하고 양육권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많은 영상들 처가에 보내기 싫고 아들 앞에서 소송하기도 싫다고 했습니다. 와이프는 잘못했다고 어떻게 나 혼자 사냐며 저를 붙들었지만 다음 달까지 안 나가면 영상들 처갓집에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집에 편안하게 있으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상간남 소송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결국 첫 번째 내연남에게는 아무 성과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유부남에게는 1,500만 원의 위자료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와이프는 우리 재산의 20%에 받고 이혼을 하였으며 와이프에게 양육비로 다달이 1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그쪽에서 상간자 소송을 당해서 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와이프는 완전 알거지가 되어버렸네요. 아들에게는 많이 미안했지만 언젠가 우리 아들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겠지요. 이혼한 지 곧 3년이 되어갑니다. 그때 와이프에게 성병이 옮지 않았더라면
제가 와이프의 추악하고 더러운 다른 모습들을 지금까지도 몰랐을 겁니다. 많이 울지도 않고 씩씩하게 잘 지내는 우리 아들을 보며 저 또한 울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상 제보자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이 진실된 것도 확인이 되었고요. 힘든 결정을 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전처와의 이혼은 당연한 걸로 보여집니다. 제보자님의 말씀처럼 그때 성병이 옮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지금의 삶이 더 비참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3년이 지났다고 하셨지만 아드님과 회복의 시간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지금껏 잘 해왔듯이 뭐든지 잘 이겨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때로는 삶에서 예상치 못한 시련을 겪기도 하지만 제보자님처럼 그 과정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용기와 지혜로 극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사람과 사람 TV의 류영진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